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구속기간이 도과됐다. 여전히 이 입장이신가요? 네, 구속 취소 청구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신문 충실히 임할 것이고 법문상으로나 법리적으로 봐도 너무나 명백합니다.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지금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재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 기각 사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로 삼아서 기각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고요. 구속영장의 발부를 통해서 사법부의 권위 있는 판단을 다 받은 바 있습니다. 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특수본의 반발로 결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 지휘부는 네. 석방을 해라, 네. 즉시 항고를 하지 말아라라고 지휘를 했는데 네. 이 수사팀에서는 안 된다, 항고를 하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검찰에서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다수의 언론에서 취재 결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어떤 지휘부에서는 직시 석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수사를 해왔던 박세현 검사를 중심으로 한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석방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어제부터 한 언론에서는 이미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해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수사팀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상황이 오래 갈 것으로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검사의 석방 지휘서가 그러니까 서류가 서울구치소로 전달이 돼야 대통령이 석방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검찰 수뇌부,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석방 지휘를 했지만 이 수사팀에서 석방 지휘서를 사인을 안 하면 못 가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면 검찰총장이 대신 사인해서 보낼 수 있는 겁니까? 보통은 실무에서는 주임 검사가 석방 지휘를 팩스의 형태로 구치소에 내려보내면 그것을 인지하고 바로 석방 절차에 돌입하게 팩스를 되는 통해서 것이거든요. 주임 검사가 보낸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주임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이 내지는 그 윗선이 사인을 하거나 결재를 한다라면 그것조차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어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실무의 어떤 관행과 어긋나고 이 부분이 그렇다면 정말 그 수사에서 구속과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의 입장과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셈으로도 읽힐 수가 있어서 그 선택을 사실상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어떻게든 이 키를 잡고 했던 주인 검사가 석방 지휘서를 구치소로 보내는 절차를 밟아야 될 텐데 아마 수사팀 일선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날로 계산해야 되냐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냐 하는 부분은 지금 첫 케이스가 윤석열 대통령인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또 법문에도 날부터 날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는데 여기서 그냥 철회하면 검찰로서는 본인들의 잘못을 사실상 시인하고 상당히 좋지 않은 수사의 어떤 이 선례를 남기는 셈이 될 수도 있어서 다투지도 않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실무에 있는 검사들 사이에서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좀 여쭤보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수사팀, 그러니까 주임 검사가 이렇게 서류를 사인을 해서 서울구치소로 보내지 않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가 지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담당 검사가 보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네. 이 지금의 이 정체 국면이라고 합니까? 이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오지 못하는 이 국면이 일주일 동안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니까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즉시항고의 기간이 일단은 법상으로는 일주일로 7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당장 석방을 해야 된다.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구속 집행정지 사건에 있어서 비슷한 경우로 위헌으로서 결정이 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2015년에는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조항을 삭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속 취소와 구속 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집행정지는 단순히 그 며칠간 정지를 시켜놓는 것이지만 구속 취소는 다시 구속을 시킬 수가 없어요. 불가역적인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팀에서 더욱 좀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두 가지 사건이 다 이제 구속 여부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구속 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도 그때 위헌 선언이 나오면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라는 결정이 있었거든요. 예. 어떠한 피고인에 대해서 인신을 구속하거나 그리고 그 구속을 연장한다거나 유지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법관의 결정에 대해서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장주의인데 지금처럼 직시항고를 하면서 일주일 정도를 더 피고인의 신변을 구속하게 되면은 예. 법원에서는 바로 석방하라고 결정했지만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검찰이 임의적으로 이 구속기간을 늘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영장주의 위반이다라는 것을 이미 구속 그 집행정지 사건에서 결정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사건에서도 분명히 따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심우정 예. 검찰총장 쪽에서는 이것이 위헌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즉시 항고를 했을 때 그 예. 이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말하자면 그 이번에 신문기일을 열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 첫 번째 기일에서 그때 그 구속 취소 신문도 같이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출석을 했었던 것인데 예. 그때 그냥 신문을 가서 종결한 게 아니라 열흘 정도의 기간을 주고 변호인과 검찰에게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은 이 결정문에 나온 것은 서로 의견서를 주고받은 내용으로서 결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항고를 한다고 해도 판사가 바뀌는 거 이외에는 서로 간에 더 낼 자료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부분도 지금 고려 대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보입니다. 여튼 지금 일선 수사팀이 수사 검찰 지휘부의 일종의 항명을 하고 있다. 근데 이 항명 사태는 언제 끝날 것인가? 이거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인신의 구속 문제는요 상당히 엄격하게 보는 게 맞고 이게 계속해서 지체될수록 구속 기간이 카운트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후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사실 검찰로서도 내부에서 교통 정리가 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오늘 내일 이 주말을 넘기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 예. 일단 교통 정리와 질서 정리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전해지는 바로는요. 대검 간부들은 만장일치로 석방의 의견을 모았는데 지금 수사팀에서는 아니다.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지금 버티는 거잖아요. 네. 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수사팀 입장에서는 앞서 장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나온 결정에 대해서 다툴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의 어떤 관행으로서 날짜로 계산하던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게 보도록 시간으로서 계산해야 된다라는 예.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법원에서는 말하자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구속 취소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뭐 항고 즉시 항고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 의심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서 아마 수뇌부에서는 이것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즉시 항고를 했을 때 지금까지 냈던 의견서 이외에 더 낼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인가에 예.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네.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반대로 특수본에서 네. 대검 간부의 의견에 따라서 석방을 결정하게 네. 된다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마 이 팩스로 구치소에 보내야 되고요. 석방 지휘서를. 그러면 구치소장의 어떤 지휘하에 바로 석방 절차에는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나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 호송 차량으로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구속의 어떤 그 필요성과 법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전제에서 풀려나는 거기 때문에 호송 차량이 아니라 이제 경호를 이 대통령의 지휘에서 받게 돼서 아마 관저로,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탄핵 절차와 관련해서 직무집행이 정지돼 있기 때문에 관저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른바 관저 정치 내지는 관저 통치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그러면 같습니다. 석방지휘서를 구치소로 보내고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와서 관저까지 가기까지 대략 시간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아마 이 가장 관건인 건 지금 형사소송법 97조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할 수 있는 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게 즉시한고 7일입니다. 이 안에 아마 시간을 가늠해가지고 즉시한고 여부를 저울질을 할 텐데 즉시한고를 포기한다라고 만약에 마침표가 찍혀지면 그 이후에는 지체 없이 석방 절차에는 돌입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수뇌부의 수사 지휘가 있었으니까 글쎄요, 뭐 검찰도 이제 상하 뭐 성명 하복의 조직이니까 아마 지휘부 지휘에 따라서 석방을 시키는 쪽으로 수사팀도 바꿀 가능성이 좀 현재로서는 좀 커 보이긴 합니다만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처럼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구속 기한을 초과했던 기존의 많은 사례자들, 지금 이제 구속돼 있는 분들. 이분들도 다 야 이거 그럼 나도 적용해줘라, 나 풀어줘라, 재심해줘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기본적으로 왜 검찰이 단순히 관행이나 내규에 따라서 날로 계산했던 게 아니고요. 형사소송법에 영장 실질을 받을 때 법원에 기록을 보내잖아요. 보낸 날로부터 반환받는 날이라고 문헌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항에 딱 적혀 있는 거죠. 날이다 이렇게. 체포적 부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간으로 계산을 했고요. 이게 법무상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영장 실질은 날로 계산을 했던 건데 구속 취소가 저희 실무에서 거의 하지 않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 시간을 꼽아보고 수감자들 가운데 나도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케이스다. 이건 정말 큰 혼란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혼란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거를 문제 제기하는 다른 수감자들의 구속 취소 이 신청을 안 받아들여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 정말 일선에서 수사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사유로 인해서라도 한번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고 넘어가 보자. 이 날로 했던 수십 년의 관행 자체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첫 케이스로 제동을 걸었는데 이게 과연 맞는 법리 판단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래도 문제가 되고 또 저래도 문제가 되는 진퇴양난에 지금 검찰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석방 여부는 이제 곧 결정이 주말을 넘기지 않은 상황에서 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문제는 이제 앞으로의 국면입니다. 자, 일단 뭐 형사 재판은 좀 시간이 좀 뒤에 있으니까요. 일단 당장 코앞에 닥쳐 있는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이번에 이 석방 구속 취소 이 석방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고 현재 재판관들도 아무래도 이걸 조금 신경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특히 이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여부와 관련해서 일단 법원이 한번 문제가, 그러니까 논란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마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변론 재개 신청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 그래서 아마 그 증거로 채택되어 있는 서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서류들을 빼달라는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증거로서 이번에 결정문을 넣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이번 결정문에서는 공수처와 그 검찰 간의 관계에 대해서 공수처의 특히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직권남용 권리 행사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작해서 내란죄로 나아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변호인의 주장으로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문의 여지가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법원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으로서도 구속 취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수처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에 대해 적어도 지금 나온 결정문을 낸 재판부가 대통령의 1심 재판부거든요. 같은 재판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과정에 있어서도 이 공수처 서류들의 증거 능력에 대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검찰에서 수사한 서류에 대한 문제도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1심 예. 과정에 있어서. 검찰 역시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내란죄로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가. 그 문제가 하나 이슈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조지호 경찰청장이랑 그 김봉식 서울청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지만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역시도 본인들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예.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예. 그럼 같은 상황으로서 이 다른 그 경찰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로 넘어간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것인가? 예. 그러니까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변론 제기 신청을 해서 공수처 서류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서류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에 대해서 다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또 복잡해질 수도 있군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가장 지금 혼란을 좀 키울 수 있는 변수, 가능성 시나리오는 뭐 대통령이 기각될지 인용될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인용이 돼서 대통령직을 잃은 상태에서 민간 신분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저희도 유정복 시장하고 헌법 84조 얘기했지만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상 소추가 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내란 맞습니다. 외환죄 말고.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신분의 대통령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다른 혐의를 또 적용해서 검찰이 다시 구속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혐의는 뭐가 있을 수 있느냐? 그게 현재로선 가장 유효한 시나리오로 거론이 되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볼 때는 유효하겠지만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종전에도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고. 예. 예. 만약에 이 계속 구속 수감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계속 재판을 받으라고 무한정 가둬놓을 수가 예. 없습니다. 6개월이거든요, 최장. 그럼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검찰에서는 아무래도 직권남용으로,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직권남용으로 추가 구속 기소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전망이 나왔었어요. 지금 상황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탄핵에 대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게 되면 일단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기소가 가능합니다.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또 여러 혐의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한 어떤 당의 공당의 이 선거 질서, 공천 과정의 이 한 부분이 다 직권남용 혐의거든요. 내지는 정치자금법 위반 내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란 외환죄로만 기소할 수 있는 그 틀거리에서는 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직에서 박탈이 되면요. 그래서 직권남용 등으로 또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은 매우 좀 가능성이 높은 카드인 것 같습니다. 인용이 돼서 복귀가 되면 이제 그런 거는 전혀 이제 그렇죠. 일어나지 그렇습니다. 않는 거고.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서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지금 공수처에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서 수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내란죄까지 한꺼번에 수사를 했고 검찰로 넘겨서 검찰에서는 내란죄만 지금 기소를 한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오히려 이번에 그 법원의 결정이 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서 공수처가 수사를 완료를 하고 그러면서 인지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내란죄 수사가 나아갔어야 됐는데 직권남용 권리행사는 결과적으로 지금 기소조차 못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언론에서 다 봤듯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로 세 개의 기관에서 경찰, 검찰, 공수처가 정말로 뛰어들듯이 각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뛰어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원래 했었어야 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기소조차 안 한 거예요. 그것이 이번 결정에서도 주요한 이유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원래 탄핵 심판이 이제 관례대로 보자면 다음 주 정도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해서 이게 조금 더 미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앞서 대해서는 말씀드린 어떻게 보세요? 것처럼 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의 증거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예. 지금 최근에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2월 19일에 단 한 차례만 변론기일이라고 예. 종결을 했어요. 예. 그때 국회 측에서는 한 기일 더 열어달라고 했지만 법원에서 봤을 땐 쟁점이 간단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예. 특이하게도 결심을 한 이후에 국회 측에서 자료 송부 촉탁 신청을 한 것을 받아준 것입니다. 예.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기록들에 대해서 받고 싶다. 그랬더니 헌재가 또 그걸 채택을 해서 검찰로 보냈어요. 예. 그랬더니 검찰에서는 수사 중인 기록이고 또 대통령 사건에 이미 들어간 기록이기 때문에 보내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죠. 예.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결심을 했는데
했는데도 국회 측의 신청에 의해서 평소와 다른 재판과는 다르게 그 결심 이후에 또 서로 그 송부 신청을 받아줬는데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결정이 나왔는데 변론 제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딱 잘라 거절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헌재가 좀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헌재는 기본적으로 징계 절차입니다. 만약에 선행 판결로서 참조할 만한 결정이라고 보인다면 참조를 할 텐데요. 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낸 이 형사 재판부에서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상 절차상의 문제를 점검하고 가야 된다는 필요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만에 하나 공수처의 어떤 수사권과 관련한 물음표를 재판부가 내비쳤기 때문에 그럼 공수처의 수사 기록과 관련해서는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지적은 나올 수 있죠. 근데 공수처 수사 기록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 제출되지가 않았습니다. 다 검찰 수사 기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것이 처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 그 가결을 했을 때 소추 사유에 대해서 내란죄 부분이 원래 들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철회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뭐 각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국회 측에서는 지금 남아 있는 소추 사유 안에도 내란죄가 녹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내란죄를 실제로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같은 재판부에서 이러한 증거들에 대한 그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면 저는 대통령 측에서는 적어도 내란죄 1심 판결까지는 탄핵 심판 절차를 좀 중지해달라고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받아들여질 가능성. 그래서 그거는 헌재의 나름대로의 판단이 예.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긴 어려울 거라고 어려울 생각합니다.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어필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번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헌재 심판에 영향을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의견이 갈리지만 안 준다라고 치면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정상적으로 평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를 넘긴다면 좀 다소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음 주 뭐 초 내지는 금요일 이전까지는 결론이 나온다는 건 전직 대통령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게 좀 적당한 스케줄인 것 같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쟁점이 간이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3일에 계엄 그 당일에 대한 어떤 위헌 위법성을 점검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이전에는 좀 반드시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통상 언론이 예측하는데 그때 선고가 이뤄진다고 하면 지금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렇죠?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헌재 연구관들이 이미 판결문을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맞습니다. 인용을 가정해서 또는 기각을 가정해서 지금 상당히 좀 써가고 있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이미 가안 2개가 나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평의를 열어놓고 하면 너무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일단 탄핵 인용 내지는 기각 두 시나리오를 놓고 논리를 보강해 나가고 덜어내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로 추리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마 이 절차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진 않고 거의 구분응선을 넘은 상황이 오늘 이 시점에 헌재 상황이지 않을까. 두 시나리오별로 이미 이제 판결문은 써져 있는 상태고 최종 거기에다가 어느 쪽으로 이제 맞습니다. 결정을 할 거냐는 사실상 결정되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직 더 헌재 재판관들이 더 평의를 거쳐서 아직 그러니까 최종 판결은 안 나왔다라고 보세요? 재판관 개인은 나름대로 마음속으로는 결론들이 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6인 이상이 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만 파면이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6인에 이른 것인가 그 부분이 좀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나온 이 결정문에 대해서도 헌재 측에서는 분명히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뭐 시간이랑 이런 것들은 형사사건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문제는 예전부터 문제 제기가 되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 특히 공수처뿐만이 아니라 검찰 쪽에서 가지고 온 자료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도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 단계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재판에서 뭐 피고인이 부인을 하면 증거 능력이 없는데 지금 헌재가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지만
헌재 나름의 기준으로서 이것들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애초에 그 증거 능력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녹취가 나와서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게 뭐 어떤 회유나 협박 네. 그런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냐, 진술이 오염됐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재판관들이 어떻게 좀 판단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검찰에 남겼던 게 있고 녹취는 한 언론사에서 특종 보도를 한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곽종근 사령관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회유라는 게 없는 진술을 가공해서 내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본인은 진실을 지금부터 이 상황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미 헌재 재판관들이 심증을 굳혔을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은요. 저희가 재판부의 말 하나하나를 일반 재판에서도 굉장히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예단을 갖고 있는지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이 부른 단 한 명의 단장이 있었습니다. 조성현 단장. 이게 체포지시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은 거짓말을 자신의 지시를 받았던 그런 군 관계자들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 그 판단을 내리기에 그렇게 고민이 많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헌재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봤고, 이제 대통령에게는 이제 형사 재판이 이제 있고 지금 구속 취소시킨 지기현 부장판사가 또 마찬가지로 1심 형사 재판을 진행합니다. 헌재 재판과 심판과 달리 이 형사 재판에는 이 구속 취소 결정이 상당히 영향을 줄 거다. 왜냐하면 같은 판사니까. 그렇죠.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도 내란죄 수사권 문제도 문제 삼았던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사실상 부장판사가 본 거니까요. 그렇죠. 지금 같은 재판부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이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신문 과정에 있어서는 검찰 측과 그리고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주고받았지만 검찰이 지금까지는 이 의문점에 대해서 해소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정문을 보면은 변호인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재판부에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아직까지 법원에 설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1심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수처가 애초에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넘어서 내란죄까지 가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구속 취소 재판부 설명문을 보면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표현은 위법하다 이런 아니잖아요. 얘기는 그러니까 논란이 있다. 네. 그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채 형사재판 1심이 진행될 경우에 이제 나중에 2심이나 그 이후에 상고심에서 뭔가 문제가 돼서 취소되거나 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우려를 아예 불식시키고 아주 깔끔한 상태에서 절차상 뭐 여러 가지 수사권 논란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에서 나는 1심 재판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이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재판부에서는 검찰에게 1심 과정에서 나를 설득하라라는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결정서를 보면은요. 구속 취소 사건이었잖아요. 구속 취소라는 것은 구속의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청구하는 것이죠. 근데 대통령이 구속영장에 발부된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시간에 대한 문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문제 제기했는데 이번 결정문을 보면은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아예 결정문에서는 없어요.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다라고 좀 길게 써놓고 그리고 기타의 사정으로서 수사권에 대한 문제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왜 굳이 언급한 것인가? 이 재판부에서 그 진위는 검찰에서 1심이 결론이 날 때까지 나를 더 설득해야 된다. 나는 아직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그러면 보입니다. 그 지기현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는 아예 고려조차 안 하고 있다. 그런 우려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판단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없다. 결정서에 아예 넣지를 않은 것이죠. 근데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는 대통령 이 상태에서 풀어주면 물론 이제 관저에 주로 계시겠지만 수시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 김용현 전 장관이나 사령관들에게 접견이나 편지 형식을 통해서 충분히
말 맞추기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우려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 그렇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는 그런 얘기는 아예 설명 자료에 안 넣었어요. 아니 법원은 기본적으로 관계인들이 다 구속 수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한 법리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도 도주랑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아예 만약 문제의식을 가졌다면 그 부분도 구속 석방에 사유로 넣었을 거예요. 우려 없다. 예, 없다고.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사권과 관련해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에 대해서 갖고 있는데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해서 한 게 맞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급법원에서 교통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법원이 이 적법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다라는 취지가 지금 정확한 판단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또 역설적으로 검찰은 반드시 즉시항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수처법의 수사권에 대한 절차적 명확성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수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그렇죠. 나오는데요. 대통령 측에서는 처음부터 내란죄에 대해서 법문상 정확하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예. 경찰에서 소환을 한다면 경찰에는 수사를 협조하겠다고 이야기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공수처와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예, 예.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민주당 측에서는 뭐 피의자가 어떤 수사기관을 쇼핑하듯이 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공수처와 검찰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생각을 해보면 예.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처음에 공수처에서 열흘을 있었고 이제 열흘 연장하는 가운데 있어서 검찰에서 빨리 본인들에게 보내라고 하니까 열흘이 안 돼서 그때 검찰에서 나머지 열흘에 대한 연장 신청을 했더니 그때 기각이 나왔잖아요. 받아주지 연장이 불어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당시에 그 불어 결정을 했었던 재판부에서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인데 너무 수사기관들이 안일하게 기소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이게 법원마다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체포영장 또 구속영장 다 법원이 발부한 건데 이번에 또 형사재판을 이끌고 있는 이 중앙지법의 부장판사는 또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체포영장과 구속영장도 그럼 잘못된 것이었나?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또 인정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각 그 헌법 기관으로서 이 법원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본인의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식을 드러낸 재판부의 문제의식이 있다고 해서 선행됐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 뭐 무효화됐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본 공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수사 권한 문제는 공수처뿐만이 아니라 검찰도 직권남용에서 내란죄 경유해서 또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한 좀 마침표가 법률적으로는 찍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게 사회적으로 좀 또 사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앞서 이제 화면 보셨지만 또 갈라져서 또 이제 시위를 하거든요. 이게 좀 혼란이 빨리 조기에 종식되는 방향으로 사법부든 또 뭐 헌재든 또 정치권이든 이렇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